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지금 이화여대 총장, 전 총장, 학장의 증언 태도에서 보듯이 또 정유라 증인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귀국을 안 하고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기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증거인멸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한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자, 아까 지금 대법원장 사찰 문건하고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문건을 보셨고 제출하셨다는 거죠?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할 예정이고. 예. 그러면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은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 동일인입니까? 동일인입니다. 최성준 위원장이 대법관 승진을 위해서 인사운동을 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일단 문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문건을 보면 알겠다. 그러면 대법관 승진을 위한 인사운동, 그 다음에 관용차의 사적 이용, 그 다음에 이회수 작가와 어딘가를 같이 다녔다. 이 내용 이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뭐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문건은 지금 어디서 작성을 한 걸로 추정이 되십니까? 추정하십니까? 이제 대회비라고 돼 있고요. 네. 제가 정부 문서 작성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보시면 어디서 작성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민정에서 직접 작성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국정원이나 경찰 뭐 등등 어디선가 작성을 해서 민정에서 그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민정의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께 보고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사법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지난번에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환 전 수석의 업무 일지에도 기록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예, 부장판사가 2개월 정직을 당하고, 예. 등등 일련의 사태가 다 이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통진당 해산 결정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며칠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흔적이 지금 김영환 비방록에 보이는데 예.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에서는 사법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개인의 사생활까지 심지어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든 부장판사급 이상 네. 또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네. 사법기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찰을 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가 적절할 때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겠죠. 그러면 대법원장이 등산을 같이 가는 지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것은 결국은 그 지인이 누군지 또 혹시 그 지인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무슨 부탁을 받았는지. 뭐 존경하는 의원님 그건 이따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윤회 씨가 지금 수억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사실은 이제 문건을 사실은 가장 센 걸 가져와라 하나만 네. 가져와라 해서 이제 대법원장 사찰에 대한 문건을 제가 직접 봤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문건들은 구두로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로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7억으로 돼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어느 급 공직자인지 장관급 공직자인지 뭐 어떤 레벨의 공직자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총리급 공직자가 있다고.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들은 얘기가? 이제 그렇게 전에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에 들었다. 네. 어느 부총리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곤란하다.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이다. 네. 지금도? 예. 알겠습니다. 이석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SNS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 전화 통화 내용이라는 거죠. 카카오톡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기자분들하고 SNS나 카카오톡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치 그 카카오톡 내용이 된 것처럼 스크린샷이 돌아다닌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스크린샷이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들은 조작된 샷이겠네요. 그건 뭐 제가 알 수 없는 내용. 만약에 그런 스크린샷이 돌아다녔다면 저하고 한 내용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게 청와대에서 지금 이제 증인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 MBC 보도가 나가고 이제 고발 조치 이제 이렇게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사표를 냈고, 근데 증인이 사표를 냈고 이렇게 사표 수리가 한동안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법사위 국정감사 직전에 곧바로 사표 수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증인이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가 됐으면 특별감찰관 보호가 직무 대행을 해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 보호도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 라는 통보와 유권 해석을 법무부로부터 받은 거죠. 법무부와 인사혁신처가 그러한 요건 해석을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감찰관 보호에 대해서도 임기가 종료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별감찰관 보호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네. 거죠. 특별감찰관보 이 밑에 이제 과장이신가요? 그러니까 감찰관보와 감찰관, 과장, 담당관들은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신분을 잃는다고 해석을 하면은 나머지 모든 전부 사람들도 다. 동일한 논리로 신분을 잃는다. 그렇게 인사혁신처와 법무부에서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어거지 법리 해석을 통해서 특별감찰관실의 그 어느 누구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버린 거죠. 법사위 증언도 못하게 할 뿐더러 네. 혹시라도 그 이후에 K스포츠나 미래에 관해서 특별감찰관실에서 무슨 조치를 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안종범 수석 본인을 위해서 그 재단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게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의 제 생각은 이게 유경재단이나 이래재단하고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실 전체를 날려버린다라는 것은 대통령에 의해서 이 사태가 이 증언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시되고 기획된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법무부나 인사혁신처는 그런 억지 해석을 할 아무런 이유인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대통령이죠. 그 뒤에 다른 의사결정을 한 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김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재원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부산 서당 출신 장재원 의원입니다. 최경희 총장님,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으로 130년 전통의 김한란 박사가 시작된 이 쌓아온 전통의 이화여대 전 총장으로서 이 국회에 불려 나와가지고 변명하고 비난받고 하는 자신의 모습, 김경수 학장, 남궁건 처장 두 분의 변명을 들으면 치사하고 추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학 학장과 부총장을 지냈습니다. 대학의 간부들이 전화를 할 때 장학금, 입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슬쩍 승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찾아봐요? 우리 국민들이 보고 두 분을 어느 정도로 추잡하고 치사한 사람으로 생각할 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김혜숙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화여대는 건실하고 건전한 대학입니다. 몇몇 권력에 부역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사람들이 이화여대에 치명적 상처를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희 총장은 우리 젊은이들과 학부모와 이대 동문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다 압니다.
다 밝혀졌습니다. 입시비리, 출석비리, 학점비리, 정유라에게 특혜 종합선물 세트를 줬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 학생들은 동생 밥 지어준다고 버스 놓쳐가지고 수능 시간에 10분 늦으면 대문이 닫혀가지고 1년을 재수해야 되는데, 망나니 같은 정유라는 택도 아닌 점수를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 이대에서 특혜 입시, 특혜 입학, 특혜 학점, 특혜 출석을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공정과 정의와 법치와 책임을 가르쳐야 될 상아탑이 불법과 편법과 특혜를 가르친, 지금까지 정치농단, 경제농단, 문화농단, 의료농단이 있었지만 가장 나쁜 것이 이번에 교육농단의 이화여대가 쓰러진 겁니다. 저는 최경희 총장님, 김경수 학장님, 남궁건 처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우리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130년 전통의 이대를 사랑한다면 이화여대 떠나십시오. 보직 사태가 문제가 아니고 최경희 총장님, 이화여대를 떠나는 길만이 이대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 떠나십시오. 도의적 책임이라도 있다면 떠나십시오. 저는 이때까지 이화가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의원님의 말씀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학장, 이화여대 떠나십시오. 떠나는 길만이, 아무리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국민들은 김경수 학장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화여대를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도의적 책임이라도 있다면 이화여대 떠나십시오.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100% 책임을 남궁건 지겠습니다. 입학처장, 이화여대 떠나십시오. 말씀드리기 전에 전국의 수험생하고 학부모님을 직접 만나본 입학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큰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많은 너무나 네티즌들이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저한테 네.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이화여대를 혼내줘라, 이화여대에 맹폭을 퍼부어라, 저에게 SNS로, 문자로, 전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어느 정도 실망을 주고 국민의 분노를 줬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교육자라면, 마지막 선생님이라는 마지막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있다면 대학을 떠나주십시오. 교육계를 떠나주십시오. 최경희 총장님, 황영철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순실이 총장실에 들려서 잠시 환담을 했다. 저도 대학의 부총장을 지냈습니다. 총장님 모실 때 모르는 사람 안 모십니다. 그렇게 친절한 총장님이십니까?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누가 최순실 간다고 만나줘라 그래서 만난 거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떻게 대학 총장이 강남 아줌마 한 명 왔다고 그렇게 만나줍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해보세요. 입시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장님, 예, 이제는요 입시를 대학 총장이 진두지휘합니다. 입시 전형 모든 입시에 대한 문제 총장이, 연세대학, 고려대학, 서강대학, 성균관대학 총장이 팔벗고 입시를 진두지휘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스타나 또 금메달 리스트나 또 어떤 국가에 명망 있는 분들이 대학 입시에 들어온다, 사사건건 보고받는 게 지금 대학의 현실입니다. 이걸 안 했다 그러면 무능 아니면 직무유기예요. 의원님, 저희 대학은 물론 그런 대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학처장께서 어떤 논술 자, 그러면 그렇게 아무나 만나줍니까? 이화여대 총장이 그렇게 친절한데 미래라이프 대학 때문에 학생들이 연장농성 하는데 집에서 있었어요? 학교 출근 안 했습니까? 학교에 있었습니다. 최순실 왜 만나줬습니까?
왜 만나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여기가 워낙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아까 어떤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이때까지 비교적 젊은 총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2년간 참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에 여러 그렇게 일반화시키지 말고요. 그리고 그때의 기억으로는 이렇게 오신다고 비서실로 연락 와서 우리 비서실에서 보통 그런 판단하고 저도 웬간한 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른 동문 학부모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의외로 제가 오늘 네, 청문회에 저에게 제시한 모든 것을 이와에 대해 부정과 비리에 쏟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청문을 하는 동안 세 분 교육계를 떠날지 말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길만이 우리 국민의 속죄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승진을 위한 인사운동, 그 다음에 관용차의 사적 이용, 그 다음에 이회수 작가와 어딘가를 같이 다녔다. 이 내용 이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뭐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문건은 지금 어디서 작성을 한 걸로 추정이 되십니까? 추정하십니까? 이제 대회비라고 돼 있고요. 네. 제가 정부 문서 작성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보시면 어디서 작성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어딘 민정에서 직접 작성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국정원이나 경찰 뭐 등등 어디선가 작성을 해서 민정에서 그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민정의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께 보고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사법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필요시에. 그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예. 지난번에 김영환 전 수석의 업무 일지에도 기록이 돼 있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지금 이화여대 총장, 전 총장, 학장의 증언 태도에서 보듯이 또 정유라 증인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귀국을 안 하고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기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증거인멸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조한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자, 아까 지금 대법원장 사찰 문건하고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문건을 보셨고 제출하셨다는 거죠?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할 예정이고. 예. 그러면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은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 동일인입니까? 동일입니다. 그 최성준 위원장이 대법관 승진을 위해서 인사운동을 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일단 문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문건을 보면 알겠다. 예.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예, 부장판사가 2개월 정직을 당하고 예. 등등 일련의 사태가 다 이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통진당 해산 결정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며칠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흔적이 지금 김영환 비방록에 보이는데 예.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에서는 사법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개인의 사생활까지 심지어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든 부장판사급 이상 네. 또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네. 사법기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찰을 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가 적절할 때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겠죠. 그러면 대법원장이 등산을 같이 가는 지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것은 결국은 그 지인이 누군지 또 혹시 그 지인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무슨 부탁을 받았는지. 예, 뭐 존경하는 의원님 그건 이따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정윤회 씨가 지금 수억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서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사실은 이제 문건을 사실은 가장 센 걸 가져와라 하나만 네. 가져와라 해서 예. 이제 대법원장 사찰에 대한 문건을 제가 직접
봤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문건들은 구두로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7억으로 돼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어느 급 공직자인지 장관급 공직자인지 뭐 어떤 레벨의 공직자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총리급 뭐 공직자가 있다고.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들은 얘기가? 이제 그렇게 전에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에 들었다. 예. 어느 부총리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곤란하다.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이다. 예. 지금도? 예. 알겠습니다. 이석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SNS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 전화 통화 내용이라는 거죠. 카카오톡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기자분들하고 SNS나 카카오톡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치 그 카카오톡 내용이 된 것처럼 스크린샷이 돌아다닌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스크린샷이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들은 조작된 샷이겠네요. 그건 뭐 제가 알 수 없는 내용. 만약에 그런 스크린샷이 돌아다녔다면 저하고 한 내용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게 청와대에서 지금 이제 증인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 MBC 보도가 나가고 이제 고발 조치 이제 이렇게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사표를 냈고, 근데 증인이 사표를 냈고 이렇게 사표 수리가 한동안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법사위 국정감사 직전에 곧바로 사표 수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증인이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가 됐으면 특별감찰관 보고가 직무대행을 해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 보도 자격이 없으니